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정병진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서 지진 뉴스 특보 전해드리느라 수도권 투데이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러운 지진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직까지 큰 피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속보가 들어오면 관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추석 전날입니다. 서울 날씨는 지금 아주 화창한데요. 간밤에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들은 일정대로 또 고향으로 해외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전날을 맞아서 이제 어제도 공항은 북새통이었죠. 오늘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많은 시민들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연휴에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예전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추석 한가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먹고 담소 나누는 명절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먼 곳으로 여행 가기 좋은 연휴기도 합니다. 이 추석의 풍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의 이훈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이게 관련 검색어 보니까 짐 싸는 방법, 여행 가는 방법, 여행 팁 이런 제목의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예전에 이제 신문에서 TV 편성표 본 다음에 특집 프로그램 같은 거 동그라미 쳐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추석 연휴 개봉 영화, 또 상 차리는 법 이런 게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추석 연휴가 여행 가기 좋은 기간으로 각광받게 된 걸까요? 글쎄요, 전통적 명절의 의미가 좀 바뀌어가는 그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것은 핵 가족화 현상이라든지 또는 전에는 제사 등을 절체적 의례 중심에서 요즘에는 의미를 중심으로 좀 간편하게 하려는 경향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중에서도 여행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단일 행동 중에 가장 행복감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행 욕구가 증가하면서 명절을 휴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연휴의 풍경이 바뀌면서 이게 핵심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핵가족화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그 가구 편성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네. 자, 이게 요즘에 공항도 북새통 아니겠습니까? 뉴스 보면은 항상 뭐 몇백만 명, 몇십만 명이 와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뭐 메르스 여파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많은 분들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예. 국내보다 해외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개인에게 시간과 경제가 아주 자유롭다면, 그러니까 제약이 적다면 가능한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을 여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장기 휴가와 휴일은 이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더 많이 선호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을 볼 때 한 1,900만 정도 해외여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2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인구 한 5천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해외여행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음흠. 여행은 사실 어디를 가든지 문화 습득과 교육의 기회이고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 시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해외여행이 이런 좀 자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국내 여행도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장소하고 또 다양한 매력과 체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의 장소들을 여행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여행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멀리 갈수록 뭐 행복이 비례할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외로 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여행을 하는 그 행동 중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멀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신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예.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길게 갈까요? 글쎄요. 사실은 일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향들은 지속적으로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도 사실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70%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이 기간에 한 53.5% 감소했던 거에 비하면 큰 폭으로 반등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해외 사람들이나 해외 여행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그 경험도 하고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교수님이 국내 여행도 괜찮을 것 같다. 국내에도 가볼 만한 곳 많다 말씀하셨는데 네. 비용이 요즘 사실 해외여행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해외에 간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 우리 관광업계 많이 힘듭니까?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킨 거는 매우 필요하고 맞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업계가 힘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인바운드 그 분야도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해외 나가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힘들다기보다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또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여러 곳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국내 관광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는 서비스를 높이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큰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불만사항을 보면요. 바가지 요금, 불친절 이런 걸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는 친절하게 해주는데 우리나라 상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막대하냐 이런 불만들이 종종 나와요. 고질적인 문제점 뭐라고 꼽으십니까? 예, 2015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 봤더니 관광지 물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요. 물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혼잡도가 높다. 또 쇼핑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한 번 오고 마는 뜨내기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은 좀 없어져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특히나 다양한 SNS로 추천을 받은 관광지하고 상점만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예.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광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한철 장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바짝 벌어야 된다 하면서 핑계 대기에는 좀 개선할 게 많다는 게 말씀인데 개선 사항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예. 해외여행도 좋은데요. 국내 여행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요. 언어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고 또 재미있는 축제, 체험 행사도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국내에서 잘 홍보하고 소개하는 이런 노력들 필요하고요. 예. 또 관광 인프라를 잘 갖추도록 정부도 지원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도 또 더 환대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건배입니다. 현재 동네 조그만 슈퍼나 문구사는 연휴로 더 경기가 안 좋습니다. 다 위지로 빠져나가고 대형마트 찾고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무더위 때문에 과일이 비싸고 판매량도 좀 많지 않습니다. 고향은 충남 천안입니다. 연결해서 내려가는데 사춘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 최중식입니다. 물건이 많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아요. 생물 같은 게 많으니까. 많이 상하고 그런 물건들이 많은데 빠른 시간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고충이 많은 만큼 고객들도 고충이 많고 이번 주 내내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선물 세트, 한우라든가 김 같은 종류 14일까지 출근을 해요. 빨간 날이라 해서 쉴 수가 없고 물건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부모님 뵙고 싶고 가까워도 솔직히 평일에는 자주 못 찾아뵈니까 명절 때라도 가야죠. 안녕하세요. 인천 가자동에 사는 수연이 엄마예요. 추석 때 항상 맛있는 음식들 너무 많으니까 먹다 보면은 다이어트에 실패해요. 그래서 체중이 기본 한 2kg 이상 느는데 이번 추석만큼은 그냥 식단 관리를 좀 해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언니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언니하고 형부를 좀 꼭 좀 만나고 싶습니다. 수연아, 2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힘들 텐데 엄마도 같이 응원해 줄 테니 성공해보자. 화이팅! 네, 추석을 맞아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인 자영업 하시는 분, 또 신선식품 배달이 걱정인 택배 기사님, 또 살찌는 거, 자식 걱정인 여성분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글쎄요, 흥미로운 게 내용은 좀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목소리는 밝게 들리죠. 그래서 왠지 마음이 좀 놓입니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일상 걱정이 태산인데 다 내려놓고 잠시 명절 쇠로 고향 가느라 입가에 미소가 띄는 그런 본인의 모습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의견 주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 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긴 건 100원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립니다.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이죠. 공휴일입니다. 관람 티켓을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인데요.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 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가고 싶은 이유 등등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준비했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와서 수도권 사용 설명서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 그리고 다 함께 중국어 수도권 소식 바로 이어갑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펜 슈퍼바이탈 크림. 자,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추석에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 꼭 꼽히는 게 있죠. 너 취업했니? 공부 잘 돼가니? 이런 거. 자, 이게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취업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하반기 신입 공채 준비하느라고 그런 집안 행사에도 못 가고요. 준비하느라 고생일 텐데 오늘은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과 함께 하반기 취업 트렌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올해 하반기 공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경향은 어떻습니까? 네,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준생 2명 중에 1명은 기업의 직무 중심 채용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예. 기업의 신입공채 트렌드에 맞춰서 취업 준비생들의 이 취업 준비 트렌드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잡코리아가 하반기 신입공채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그 4년 대졸 학력의 취업준비생 1,216명을 대상으로요. 이 평균 취업 스펙을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기업의 직무중심 채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 질문한 결과 이 절반에 달하는 56.3%가 이 기업의 직무중심으로 채용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직무중심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할 텐데요. 기업들이 이런 직무 적합성 평가를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취업 준비생도 그에 맞게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건데 어떻게 대비들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취업준비생들의 직무중심 채용 대비 방법 중에는 전공 서적을 많이 읽고 또 전문 용어를 암기했다는 답변이 43.9%로 가장 많았고요. 예. 이외에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무 분야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응답도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뉴스 기사 등 정보를 스크랩하면서 준비했다. 또 직무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그 직무 스터디를 했다는 응답들도 있었고요. 특정 직무 분야의 최근 이슈와 변화를 스크랩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또 직무 경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예,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공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또 스펙 아니겠습니까? 쟤는 스펙이 어떻길래 또 합격하고 나는 왜 떨어진 거야? 이런 고민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들의 취업 스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요, 이 토익 점수와 전공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특히 이들이 평균 보유하고 있는 토익 점수는 746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보유한 전공 분야 자격증은 평균 2개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 경험을 가지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도 많았는데요. 이 대외 활동은 한 명당 평균 1.8회 정도 했던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인턴십도 1.4회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외에 해외 어학연수 경험이라든지 또는 공모전 수상 경험을 갖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학점 같은 경우에는 4.5 만점 기준에 평균 3.6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상반기에 취업 준비했던 취업 준비생들이랑 비교하면 스펙 차이가 있습니까? 네, 신입공채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평균 스펙은 상반기 동일 조사 결과에서 다소 차이가 보였는데요. 예. 상반기 조사 결과에 비하면 이 전공 분야 자격증 보유율이 좀 높아졌고요. 또 인턴십 경험자 비율도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항목은 오히려 스펙이 낮아졌는데요. 즉 취업 준비생들이 직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 올해 하반기에 주요 기업들의 채용 준비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은 올 하반기 취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스펙을 보지 않는 대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기소개서 내용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는 직무 경험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를 자기소개서에 잘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룹사별로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직무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 제도는 특히 그 SA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가 부각되어야 하고요. 이외에도 창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40분간 그 지원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주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한 뒤에 이 면접 담당자와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 공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코리아의 변지성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택입니다. 네, 추석이어서 지금 가장 바쁘고요. 택배 접수가 오늘 내일에서 끝나기 때문에 제일 피크입니다. 아무래도 바쁘니까 구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선물 세트 많이 나가니까 연장 근무도 하면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보다 한 3시간 정도 더 하는 것 같고요. 햇과일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요. 사과하고 배가 올해 풍년이라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물건이 산지에서 출하량이 많이 줄여서 가격이 갑자기 좀 많이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휴무 하루 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꿀맛 같고 객지에 나와서 서울 생활하니까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4반 소연입니다. 추석 때 성묘를 하고 가족들이랑 수영장을 갈 거예요. 물싸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갈비를 꼭 먹고 싶어요. 친척들 만나면 용돈 많이 받아서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연휴 때만큼은 공부를 안 하고 싶어요. 고모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이상호입니다. 차가 교통 사정이 불편하잖아요. 가족들하고 이동을 하려니 비용 문제도 있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해서 가족끼리 잘 보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딸내미들하고 영화도 좀 보고 한해 갔다 오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향이 경북 대구인데 추석 때나 명절 때는 꼭 가요. 근데 제일 가서 먹고 싶은 게 나물하고 탕국 비벼서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안 가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해요. 명절 때는 부모 형제 추석 때 제일 보고 싶죠. 모여서 이제 사는 얘기 하다 보면 이야기가 있고 즐거움 있죠. 고향 가는 맛이죠.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모두 건강하고 올 추석 연휴 아빠랑 잘 보내자. 화이팅! 딸내미 셋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딸부잣집. 자, 추석 맞아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갈비 먹고 싶고 공부하기 싫다는 중학생도 정말 귀엽고요. 왠지 이거 인터뷰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추석 맞아서 설레는 기분이 한층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다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 함께 중국어 시간인데요. 영혼의 단짝이죠. 문정아 선생님하고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가 먼저 만나서 또 재밌는 중국어 배웠다고 하네요. 다 함께 중국어 함께 하시죠.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어제 배운 말 혹시 연습하셨나요? 이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기 때문에 네네. 배워야 됩니다. 중추제. 네, 잘하셨고요. 중추절. 그렇죠. 쫑 발음할 때는 중국 할 때 그 중국어 할 때 쫑이랑 발음이 같아요. 중국어. 중추지에. 중추제. 네, 잘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하는 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뭐 맞아요. 퇴근하고 나서부터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한 반나절 정도 하고서 미리 가십시오. 이렇게 네.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향으로 가겠죠. 네. 고향 이 단어 좀 배워보도록 하죠. 네, 고향은 중국어로 네. 故乡.
끝났어요? 끝났어요. 고향. 네. 발음이 비슷해요. 네. 꾸샹. 한 번 더. 꾸샹. 꾸샹. 네. 고향이라는 그 한자 발음을 중국식으로 바꾸면 바로 꾸샹이라고 하는데요. 꾸샹. 네. 꾸는 옛 것을 나타내는 꾸자고 시골 고향은 샹이라고 해요. 그래서 꾸샹은 고향을 뜻하죠. 고향. 네. 꾸샹. 한 번 더. 꾸샹. 꾸샹. 네. 자, 고향에 가면은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죠. 네.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이렇게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네. 사정적이고 맞아요. 따뜻하고 이런 추석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니는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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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할아버지는 예예. 예예. 너무 쉽죠? 이거 뭔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럴 때. 예. 네. 밑에서 할아버지. 위로. 네, 할아버지. 그래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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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할머니가 발음이 재밌어요. 할머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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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나이. 그렇죠. 할머니는 나이는 왜 물어봐 할 때 그 나이예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 나이는 왜 물어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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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나이. 할아버지는 손주들 그 투정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예. 예. 하듯이 예. 할머니가 옆에서 잔소리해도 그렇죠. 예. 예.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할아버지였습니다. 고향은 꾸샹. 꾸샹. 그리고 할머니는 나이 나이. 나이 나이. 할아버지는 예예. 예.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짜이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중국어 대표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645번님이 신나는 연휴가 곧 시작입니다. 두 분 목소리 못 들어서 아쉽지만 연휴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설치하시면 수도권 투데이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들어보시면서 목소리 두 분 목소리 듣고요. 아쉬움 달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배워보고 싶은 표현이나 어떤 하고 싶은 얘기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죠.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이 더 있는데요. 세계적인 음악축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데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께는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 관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가고 싶은 이유 등등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오늘까지 받으니까요. 늦지 않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봅니다. 자,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지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요. 다행히 수도 서울은 아직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시 119에 접수된 지진 관련 신고가 1,427건이었고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연계해서 비상조치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어제 저녁에 7박 9일간의 미주 순방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는데요. 이 박 시장은 내진 설계 보강공사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진 소식은 추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요. 자,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 일부 고가차도가 철거되나 봐요. 네, 모두 8곳의 고가차도가 철거됩니다. 이 한남대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면서 한남 2고가를 철거하고요. 구로고가는 철거 후에 통과 차량 속도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에 허물 예정입니다. 예. 또 2018년 이후에는 노들 남북고가와 선유고가, 2021년 이후에는 사당고가, 강남터미널고가, 영동대교 북단고가를 단계적으로 철거합니다. 이 서울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는 곳과 철거 후에 교통체증 우려가 적은 곳, 그리고 경관 개선 효과가 높은 곳,
주변 지역 개발 계획 등이 확정된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서울역 고가차도 사례처럼 인근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은 전봇대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 광고 현수막, 정치권에서 붙인 현수막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서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합동 점검 단속하는 기동 정비반을 운영한다고요? 네, 이 불법 현수막은 다른 광고 수단에 비해서 저렴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 단속을 피해서 설치하는 계릴사식 설치가 잦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에만 있던 정비 단속 권한이 지난 7월부터 시 도지사에게도 주어지면서 전담팀을 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요원 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 10명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게 되는데요. 이 강남과 강북 2개 권역에서 나뉘어 시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하루에 2개 자치구씩 돌아가며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철거하고 자치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발 방지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예. 자,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둥근 달 어디서 좀 보면서 소원 빌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서울 어디서 달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강 유람선, 그리고 뚝섬 자벌레, 한강 전망 카페, 세비섬 등 이 한강 달맞이 명소 4곳이 있습니다. 예. 이 한강 아라호에는 65살 이상의 어르신들은 무료 승선 이벤트가 있고요. 이랜드 크루즈는 선상에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는 한가위 불꽃 크루즈를 운항합니다. 이 서울 뚝섬에 있는 자벌레 1층 전망대는 탁 트인 전망 덕에 노을과 보름달을 감상하기 좋은데요. 이 동작대교 구름 카페 등 한강 전망 카페에서는 이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맛보면서 보름달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을 빛깔과 오색빛 조명이 어우러진 야경을 자랑하는 한강 세비섬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서 이 달맞이를 겸한 데이트에도 제격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YTN 신용진 기자였습니다. 예,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준비한 노래는 두 번째 달이 부르는 더질더질인데요. 자, 대명절을 코앞에 두고 지진 때문에 뒤숭숭하시죠? 긴 연휴 아무쪼록 탈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한가위 연휴에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을 때는 17일 토요일 새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 추석에도 94.5MHz YTN 뉴스 FM과 함께 하시면은 가장 빠른 교통정보 또 정확하고 빠른 뉴스 좋은 음악으로 연휴를 풍성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